세계가 소용돌이치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이미 거대한 변화의 조짐을 곳곳에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요동치고 국제 정세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회적 분열은 깊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문명의 변화와 국가의 운명은 종종 예견되어 왔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델피 신탁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이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비범한 예언자, 인도의 아비냐 아난드와 구소련의 볼프 메싱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남긴 놀라운 예언들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나 점술이 아닌 역사의 패턴과 우주의 법칙에 기반한 심오한 통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의 현자 아비냐 아난드는 천체의 움직임과 고대 예언의 비밀을 해독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정확한 예측은 세계 지도자들과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최근 그가 한국의 운명에 대해 밝힌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난드는 어릴 때부터 비범한 직관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5살 때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그는 특정 장소를 가리키며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곳에서 풍부한 지하수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힌두 성지와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십 년간 명상과 연구를 거듭하며 천체의 움직임과 인류 문명의 패턴을 연결하는 독특한 예언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아난드의 예언 방식은 서양의 점성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행성의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체의 움직임과 지구의 에너지 흐름 그리고 인류 의식의 진화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된 배다 지식과 현대 과학을 융합한 독특한 접근법입니다. 반면 볼프 메싱은 20세기 최고의 초능력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1899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텔레파시와 마음 읽기, 미래 예견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스탈린의 신뢰를 얻어 크렘린 궁에서 활동했던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시기를 정확히 예언했고 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 재편까지 내다보았습니다. 백지를 진짜 기차표로 인식하게 한 소년 메싱은 나중에 스탈린의 요청으로 은행에서 빈 종이를 보여주며 10만 루블을 인출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 조종 능력이 단순한 마술이 아닌 진정한 초능력이었음을 증명했죠. 메싱의 비범한 능력은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비엔나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메싱은 프로이트의 최면 시도를 물리치고 오히려 프로이트 자신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아인슈타인의 코수염에서 정확히 3가닥을 핀셋으로 뽑아내는 놀라운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두 예언자는 놀랍게도 비슷한 시기 2025년부터 2027년 사이를 한반도의 극적인 전환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아난드는 이 시기의 목성과 금성의 특별한 정렬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목성과 금성은 지난 800년간 단 3번만 발생했던 특별한 정렬을 이룹니다. 고대 베다 문헌은 이 정렬이 다르마의 회복과 새로운 지혜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흥미롭게도 이 정렬이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시기는 고려 왕조가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은 후 새로운 번영기를 맞이했던 때와 일치합니다. 메싱 역시 2025년에서 2026년을 세계 질서의 격변기로 보았으며 특히 한반도를 평화롭게 보이는 작은 반도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언급했습니다. 메싱은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해에 특별한 트랜스 상태에 빠져 분단된 땅이 통합될 때 세계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당시 소련 비밀경찰은 이 예언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록을 봉인했지만 소련 붕괴 후 공개된 문서에서 이 예언이 발견되었습니다. 천상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목성과 금성이 만드는 특별한 배열은 마치 우주가 지구에 보내는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천체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아난드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에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 지도자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시대를 바꿀 지혜를 가진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여명처럼 서서히 떠오르지만 그 영향력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난드는 이 지도자의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인물은 보이지 않는 열쇠를 가진 자로 동서양의 지혜를 모두 흡수하고 고대의 영성을 현대적 실용성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는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의 힘은 무력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통찰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그의 지혜는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빛날 것입니다. 매식 역시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이끌 지도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호랑이가 깨어날 때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매싱의 예언에서 주목할 점은 이 지도자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과 접근법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는 진정한 변화는 권력의 전당에서 시작되지 않고 민중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지도자가 정치 엘리트가 아닌 의회의 영역에서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예언자 모두 이 지도자의 등장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매싱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내면은 군주인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으며 아난드 역시 기득권자들은 그의 등장을 감지하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도전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저항일 것입니다. 오래된 질서의 수호자들은 그의 비전을 위협으로 여길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봄이 겨울을 이기듯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싱은 특히 공산주의의 새로운 형태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는 그 이름과 외양을 바꾸어 더 매력적이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그는 자유와 평등,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그 본질은 통제와 억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싱의 예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분단된 반도의 북쪽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너무 빠른 변화는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됩니다. 현대의 공산주의는 붉은 깃발과 혁명의 슬로건을 내걸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의 외투를 입고 편리함과 안전의 이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조금씩 양보하며 통제에 순응할 것이며 그 과정이 너무 천천히 진행되어 대부분은 자유가 사라진 것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난드의 예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구조가 흔들리고 강력해 보였던 권력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체제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통제와 감시를 추구하는 시스템들이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구분은 의미를 잃고 진정한 구분은 자유를 존중하는 세력과 통제를 추구하는 세력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듯 새로운 형태의 독재는 자유와 진보의 가면을 쓰고 다가올 것입니다. 이들은 달콤한 약속으로 많은 이들을 현혹하지만 그 본질은 더욱 교묘한 통제입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위협은 총과 칼이 아닌 매혹적인 환상을 팔아 자유를 사는 세력들입니다. 두 예언자 모두 한반도의 통일을 단순한 민족적 사건을 넘어선 세계사적 전환점으로 바라봅니다. 매싱은 분단된 땅에서 하나의 깃발이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붉은 물결을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통일 한국이 공산 세력의 확대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도 남겼습니다.
특히 매싱은 한반도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도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통일은 전쟁이나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내부적 변화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십 년간의 분단을 하루아침에 종식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한반도의 장벽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더욱 평화롭고 준비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 통일 과정을 통해 새로운 통합의 모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난드는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며 이 변화가 집단적 각성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난드는 특히 한반도 통일이 동양과 서양의 철학을 통합하는 새로운 문명적 패러다임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지혜, 첨단 기술과 인간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봄날의 꽃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듯 통일 한국은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봄을 알릴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경선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 의식의 진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두 예언자 모두 2025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세계 질서의 급격한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매싱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이 미국과 유럽의 매우 불길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현재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싱은 특히 국제통화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세계 화폐 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치 교환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부상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2025년 지난 8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금융체제의 근본적인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지만 마치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파괴만 가져오지 않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난드 역시 국제 질서는 재편될 것이며 영원할 것 같던 강대국들이 몰락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그는 세계가 불확실성의 절정에 이를 때 한국은 예기치 않은 힘에 의해 새로운 부흥의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난드는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에 기술과 자원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며 한국이 이 기술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역사의 강물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오늘의 거인이 내일의 난쟁이가 되고 오늘의 작은 나라가 내일의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2025년 우리는 지난 70년간 익숙했던 세계 질서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동시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 예언자의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세계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 한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매싱은 작은 나라들의 지혜와 연대가 큰 나라들의 힘과 지배욕을 이길 수 있다 고 말했으며 아난드는 한국은 단순히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상치 못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세계 균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매싱은 한국의 부상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은 반도의 가장 큰 힘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결속력과 공동체 정신이 미래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서구 강대국들이 개인주의의 한계에 부딪힐 때 동방의 호랑이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후반부 세계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난드는 세계는 자신들의 위기에 집중하느라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며 변화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를 때서야 세계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난드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과 탱크가 아니라 이야기와 노래라며 한류의 확산이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고대의 지혜의 독특한 조합 그리고 고통의 역사를 통해 다져진 회복력은 한국을 미래 세계의 정신적 나침반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물질적 번영과 정신적 충만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한국은 세계적 혼란의 중심에서 오히려 평온함을 찾을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주변을 휩쓸 때 이 작은 반도는 새로운 지혜와 균형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험은 내일의 힘이 되고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두 예언자 모두 한국의 미래에 있어 중국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매싱은 동방의 붉은 용이 그 날개를 펼칠 때 평화롭게 보이는 작은 반도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의 팽창이 한반도에 가져올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매싱은 특히 중국의 확장 전략이 군사적 충돌보다는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가장 강력한 사슬이라며 경제적 의존성을 통한 지배 전략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전쟁이 아닌 포용을 가장한 흡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하고 투자하고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친절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그는 중국이 대륙을 확장하기 위한 침략 전쟁에서 한국이 타이완, 일본 등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여 공산주의를 위한 전투에 맞서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매싱은 또한 중국이 3차 대전을 일으켜 일본, 타이완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연합국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것이며 한국이 이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세계대전은 이전의 전쟁들과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전장에서만 싸워지지 않을 것이며 디지털 세계와 경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승자는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과 명확한 비전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아난드 역시 동방의 강한 힘, 이 한국의 도전을 가져오겠지만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난드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이 취해야 할 접근법에 대해 흥미로운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그러나 바위처럼 견고하게 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되 핵심 가치와 주권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호랑이와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조심스럽고 우아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결코 두려움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미래의 중국의 위성국가도 되지 않고 적대국도 되지 않는 제3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산과 작은 바위의 충돌처럼 보일지 모르나 지혜와 균형을 갖춘 나라는 강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와 같습니다. 중국의 팽창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도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예언자 모두 북한의 미래에 관한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매싱은 분단된 땅의 북쪽에서 갑작스러운 내부 붕괴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의 갈등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변화가 마치 화산의 폭발처럼 갑자기 표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면 그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난드는 더 나아가 북한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숨겨진 위험이 나타날 것이며 과거의 상처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갈등을 암시합니다. 북과 남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결혼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과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두 예언자는 흥미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매싱은 오래된 적이 새로운 동맹이 될 것 이라는 암시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아난드는 해를 넘어 치유의 다리가 놓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고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역사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의 위협 앞에서 옛적들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동맹을 통해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그리게 될 것입니다. 두 예언자 모두 한반도의 운명적 전환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 촉발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난드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난드는 이 사건이 자연재해나 경제적 충격 혹은 정치적 변동일 수 있다고 암시했지만 그 정확한 성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작은 돌이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역사의 변곡점은 종종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매싱 역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며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될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혼돈과 질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가장 큰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고 가장 깊은 위기에서 가장 밝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반도를 뒤흔들 사건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필요한 정화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변곡점은 종종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듯 한 사건이 세계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천상의 질서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음을 후대의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예언자는 한국이 이끌게 될 기술 혁명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아난드는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 발견이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구의 심장으로부터 끌어올린 열, 태양의 빛, 바다의 움직임은 모두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되고 활용될 것입니다. 한국은 물질과 에너지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매싱 역시 작은 반도에서 시작된 기술 혁명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그는 마음과 기계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기술, 이 한국에서 개발될 것이라고 암시했는데 이는 현대의 인공지능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을 놀랍게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1세기 중반, 한국은 동양의 영성과 서양의 과학을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과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혁명은 단순한 경제적 번영을 넘어 한국이 세계의 정신적, 문화적 리더로 부상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두 예언자 모두 전망했습니다. 기술이 인간성을 압도하는 시대에 한국은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차가운 혁신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조화를 중심에 둔 따뜻한 혁신이 될 것입니다. 두 예언자 모두 한국의 미래에 있어 정신적, 문화적 부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난드는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깊은 정신적 각성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물질적 풍요의 한계를 깨닫고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철학과 영성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매싱 역시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회복한 사회가 진정한 번영을 이룰 것. 이라며 한국이 이 균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세기가 물질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두 시대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통합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두 예언자 모두 한류의 확산이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아난드는 한국의 이야기와 음악, 영상은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의 가치를 독특하게 조화시킨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 매식 역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이야기 방식과 공동체 의식이 분열된 세계에 필요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래와 이야기는 총알보다 더 멀리, 더 깊이 가닿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고통과 회복, 투쟁과 성취의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두 예언자는 한국이 새로운 사회 구조와 가치 체계의 선구자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난드는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가 재정이 될 것이며 한국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자유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1세기 중반 한국 사회는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존 제도와 관습이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결국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조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매식 역시 기존의 계층 구조와 권력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권위적 리더십이 협력적 리더십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통제의 패러다임에서 신뢰의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더 회복력 있고 창의적인 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두 예언자 모두 한국이 세대 간 갈등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난드는 노인의 지혜와 청년의 혁신이 만나는 새로운 사회적 구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세대 간 지식과 지혜의 전달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관행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복지 시스템을 넘어 모든 세대가 의미 있게 기여하고 존중받는 새로운 공동체적 비전이 될 것입니다. 매식 역시 가장 오래된 것과 가장 새로운 것의 조화, 다 한국 사회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은 유구한 역사에 뿌리를 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두 예언자 모두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협과 도전에 대해 경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매싱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내면은 권력의 군주인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적으로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유와 평등,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억압을 추구하는 이들을 식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아난드 역시 빛나는 말과 약속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이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기득권자들은 역사의 흐름을 막으려 할 것이며 그들은 저항하고 의심하며 두려워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예언자 모두 외부의 위협만큼이나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한국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매싱은 진실이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로 포장되는 시대에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는 거짓 정보와 편향된 내러티브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난드는 물질적 번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풍요 속의 빈곤, 연결 속의 고립,
이 한국 사회가 직면할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공허함을 가져올 수 있고 디지털 연결은 진정한 인간 관계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역설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두 예언자의 예언을 종합해보면 2025년부터 시작될 한반도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변동을 넘어선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 즉 집단적 각성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싱은 통일은 외부의 힘이 아닌 내부의 의지와 화합에서 시작된다 고 강조했으며 아난드 역시 사람들은 더 이상 낡은 약속과 무너진 시스템에 기대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예언자 모두 변화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경고하면서도 결국 이 변화가 한반도와 세계의 새로운 희망과 균형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난드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 며 한반도의 변화는 세계적 변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 가난과 억압의 아픔을 통해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지혜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분열과 갈등, 환경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매싱 역시 작은 반도가 세계의 균형추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 물질과 정신 사이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는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변화가 아니라 인류 의식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변혁을 이룹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한반도의 최대 위기는 곧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깨어난 의식은 다시 잠들지 않으며 한 번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두 예언자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인류와 한반도의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견한 미래가 그대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아난드는 우리의 운명은 별에 쓰여 있지만 그 별들 사이의 길은 우리가 선택한다 고 말했습니다. 매싱 역시 예언은 경고이자 초대라며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형성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는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예언자가 보여준 비전은 가능성의 나침반이며 그 비전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 자체가 아니라 그 예언을 통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난드와 매싱의 예언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5년 이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